이제 우리 박병창 이사님과 함께 오늘 시장 한번 볼까요? 지난주에 화요일에도 장중에 5% 이상 하락을 했었습니다. 그날 이제 반등을 했죠. 그러니까 시장의 변동성이 좀 커져 있는 그런 상황에 있었고요. 지난주에 시장 하락의 하락 변동성이 이제 우려가 있었던 것은 국제 수익률이 올라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근데 끝내 금요일 날 10년 만기 국제 수익률이 4.5%를 넘기면서 심리적인 투매가 나오는 상황이었죠. 그리고 미국 시장도 반도체 위주로 하락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 걱정을 좀 하시는 부분 같은데, 지난주에 우리 금요일 날 먼저 선 반영하면 상당히 큰 폭으로 하락을 했잖아요. 그래서 네. 우리 뭐 EWY도 뭐 6% 하락하고 그랬는데 뭐 그 정도 분위기는 좀 아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단 저가 매수 심리는 좀 작용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거죠. 저가 매수로 해서 이제 아침에 떴는데 힘이 부족해. 아직 아닌가 보다. 이러면 이제 매도가 좀 나올 수 있겠죠. 오늘 이제 그런 정도 분위기인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려보면 제일 궁금하신 건 그런 거잖아요. 어떻게 대응할지. 이런 것 같습니다. 뭐 지난주에 현금을 좀 만들었다면, 지난주에 그런 변동성이 있었기 때문에 저만이 아니고 많은 분들이 좀 현금화 해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했습니다. 여기 아침에도 그랬고 우리 여기 구독 서비스 하시는 여러분들 대부분 다 그렇게 얘기를 좀 하신 것 같아요. 저도 화요일 날 그런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래서 이런 거죠. 일단 가지치기부터 먼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치기. 주도 종목부터 먼저 파는 게 아니고 예. 주도 종목 막 올라가는데 지는 못 올라간 것들이 있었잖아요. 네. 이런 것부터 먼저 파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현금을 좀 확보를 하는데, 시장이 더 위험한 것 같아. 그러면 이제 주도 종목에서도 뭘 팔아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 일괄적으로 어느 정도 팔아서 현금을 좀 갖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게 지난주에 여러분께 전해드린 거고요. 저도 뭐 어제 일요일인데도 뭐 스팟 시황을 이제 보내드리고 했는데, 일단 그게 끝난 사람이라면 경우의 수가 있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지난주에 뭐 어느 정도 현금 가지치기도 끝냈고 현금을 좀 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이제 언제 다시 살까? 이제 매수 대기. 한마디로 표현하면 매수 대기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 그걸 안 했다. 그러면 주도 종목이 급락을 했는데 이제 와서 밑에서 팔아야 된다. 그건 아닌 것 같고요. 네. 주도 종목은 보유. 그리고 여전히 가지치긴 해야 된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분이 이제 그런 질문을 하시던데, 계속 지난 2주 동안 제일 셌던 뭐 종목으로 얘기하면 삼성전자, 삼성전기, SK하이닉스, 현대차, 현대모비스, 뭐 LG전자 뭐 이런 종목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얘네들은 난 없어. 근데 나는 다른 종목을 갖고 있었는데 얘네들 빠지는 때 보니까 얘는 덜 빠지네 좀. 네. 다행인 거죠. 덜 빠진 종목, 그동안에 못 올라갔던 애들 그러면 덜 빠지니까 다행인 거니까 걔를 정리해서 주도 종목인데 빠진 종목을 사야 되는 거죠. 지금은 이번 주에는 그렇게 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예. 왜 이번 좀- 주는 예. 근데 오늘만 잠깐 보면 LG하고 LG전자가 날아가네요. 또 날아갑니까? LG와 LG전자. 이게 이제 지난주에 주도하고 가장 셌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아침에 떴다가 후속 매수가 있으면 모르겠는데 후속 매수가 없으면 이제 대밀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 해야 되나? 시장이 약세로 전환됐잖아요. 네. 약세로 전환되면 매도는 아침에 반등할 때 빨리 팔아야 되고, 매수는 천천히 한참 기다렸다가 해야 되는 거죠. 그 진짜 너무 오랫동안 얘기하고 제가 얘기하면서도 좀 그런데 뭐 너무 많은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네. 대해서 그래도 뭐 처음 듣는 분이 있으니까 잠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네. 결론적으로 지금 궁금하신 부분이 그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좀 설명을 드리면서 쭉 다시 한번 좀 볼게요. 지난주에 한 주간은 그냥 보합권이고요. 미국 시장이요. 근데 금요일날 많이 빠졌습니다. 금요일날 빠진 거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유가가 올랐고요. 그리고 10년 만에 국채 수익률이 4.6%가 됐습니다. 30년은 5%가 넘었었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금요일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4%, 엔비디아 4.4%, 마이크론 6%, 뭐 인텔 6%, AMD 5.6%뭐 이런 식으로 하락을 했어요. 그런데 그냥 이런 거 다 빼고 지표니 뭐 이런 뭐 얼마가 올랐니 빠졌니 빼고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그 직전 주부터 한 2주 동안 시장이 좀 강했던 것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 기대감은 뭐냐면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이란에 대한
노이즈들이 좀 잠잠했습니다. 수면 아래 내려가면서 미중 정상회담 기대가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지난주 금요일에 끝났잖아요. 네. 그리고 끝난다 봤더니 별게 없어. 합의문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 기대했던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망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자 이거 끝나고 나면 그러면 그동안에 미중 정상회담 때문에 뒤로 좀 뒷전으로 물러났던 이란에 대한 미국의 행보, 이게 좀 과격하게 하면 어떡하나라는 걱정을 했는데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인프라 시설 공격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막 했단 말이에요. 끝나자마자. 정상회담 하기 전에는 가만히 있다가 끝나자마자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냥 유가가 급등해버리고, 이게 지금 내려온 거예요. 106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올라갔었어요. WTI. 그래서 내려와서 101달러 정도에 있거든요. 유가가 지금 100달러 위에서 그냥 계속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물가 우려가 생기는 거고, 국제 수익률 올라가고, 시장은 국제 수익률 올라가면 무조건 악재입니다, 이거는. 네. 그러니까 이제 빠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고, 왜 기술주 위주로 빠지느냐, 이건 좀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일봉 차트는 뭐 요 정도예요. 뭐 하루 빠져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여기도 이제 미국 시장도 이격이 상당히 벌어져 있기 때문에 좀 조정 들어갈 수 있지 않겠냐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이런 영향도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이 이제 미국 시장에서는 이제 주말의 영향에 대한 우려가 있었지만, 또 한 가지는 6월 12일로 스페이스X 상장 날짜가 지금 정해져 있어요. 6월 12일로. 스페이스X 상장과 관련된 테마는 강세이지만 시장은 어떻다고요? 시장은 악재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당장 블랙록에서 최대 100억 달러 정도 좀 투자하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물론 현금이 있어서 그거 가지고 하게 되겠지만 모든 운영사들이 전부 다 그걸 쳐다보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은 자금이 그쪽을 쏠림 현상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다른 쪽에서는 아무래도 매수를 만약에 매도를 안 한다 하더라도 매수세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딴 데는. 네,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정황상 시장은 좀 약한 구간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상황인 거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 시장은 변동폭이 굉장히 크고 쏠림 현상이 컸기 때문에 이런 급락이 나타났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난주 금요일 날 말씀드리면 코스피가 6%, 코스닥 5% 하락했는데, 지금 아까 정프로님 말씀대로 코스닥은 뭐 올라간 것도 없이 빠져갖고 지난 한 주 동안 6.4% 하락이에요. 코스피는 6% 빠져서 약보. 올라간 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외국인들은 연일 매도를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 지난주 금요일 날 특히나 더 많이 하락한 이유는 외국인들 매도는 원래대로 계속 있었고요. 어제 금요일에 6.3 정도 매도했는데 기관이 같이 매도를 했어요. 거기도 ETF 같이 매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ETF 활성화되면서 ETF 자금 쏠림이 일어나면서 거기에 관련된 종목들이 그 수급으로 해서 많이 올라가는데, 그런데 결국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ETF의 자금이 빠지면 그 수급으로 인해서 또 시장이 하락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죠. 지난주 금요일에는 외국인과 금융투자 ETF의 매도 이게 동시에 일어나면서 하락폭이 컸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좀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트리거라는 건 있죠. 그 트리거는 우리가 맨날 걱정하는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장중에 4.5% 넘어가고 그리고 미중 정상회담 끝나고 났더니 별게 없었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트리거가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금리가 이렇게 올라간 게 말씀하셨던 대로 트리거가 된 거면 예. 이게 이 정도 금리가 유지되면 약세장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어요. 가능성이 높죠.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가만 안 있겠죠. 그래서 제일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재무부의 패선 장관이 뭘 하는가, 이제 패선 장관이 등장할 때가 됐습니다. 이걸 여기다 그냥 두면 안 되거든요. 왜 두면 안 된다는 건 잠깐 설명을 좀 먼저 가서 얘기 들어보면요. 이런 설명을 드려볼게요. 먼저 이거부터 그냥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네. 미국의 2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4.4%, 2년 만기가 4%를 넘어섰어요. 지금 기준금리가 3.5에 3.75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금리 인상을 프라이싱하고 있는 거예요. 2년 만기니까. 그리고 10년 만기가 4.5% 넘어섰고 30년 만기는 5%를 넘어섰는데 30년 만기 5% 이상은 2007년 이후에 최고입니다. 여러 차례 여러분께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일본의 30년 만기 국채 수익률 4% 이거 수십 년 만에 최고라고 하고요. 영국의 30년 만에 길채권은 28년 만에 최고. 독일, 스페인, 호주, 뉴질랜드 전부 다 상승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방송에도 얘기를 하지만 제가 세미나 다니면서 만약에 터지면 채권 시장이 터진다라는 우려를 다 하고 있었습니다.
전부 다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요번에 보니 유가 급등으로 해서 인플레이션 우려를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중앙은행들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졌단 말이에요. 유럽은 지금 금리 인상 프라이싱 다 하고 있어요. 네. 미국만 그렇지 않고 우리는요. 외사들은 아이비들은 우리나라 금리 인상 할 거라고 생각한다니까요. 지금 우리 기준금리가 2.5%인데 국제 수익률이 3.3, 3.5잖아요. 그러니까 금리 인상을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금리 인상하면 주식시장이 어때요? 주식시장은 못 올라갑니다. 네. 미국이 08년도에 666포인트에서 7,000포인트 위상으로 S&P 500이 올라가는 몇 년입니까? 2008년부터니까. 거의 한 그럼 뭐 한 2026년이니까 지금 18년? 그렇죠. 그 동안에 딱 두 해만 크게 하락했다니까. 2018년하고 2022년이요. 그 두 해만 금리 인상하는 해예요. 네. 그러니까 금리 인상이 낙당 나오기 시작한다 그러면 주식시장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걱정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CME 패드워치에서도 12월 금리 인상 가능성 39%에서 50% 상승했다는 거거든요. 왜 그런가를 설명을 좀 드려보면 이런 거예요. 지금 설명 이 기자님 질문 주셨으니까 금리가 상승하면 그러면 기본적으로 미래 가치 할인율이 상승되기 때문에 성장주들은 다 빠지는 거예요. 성장주, 기술주 이런 거 전부 다 빠지는 거고요. 그리고 금리가 오르면 기업들의 이자 비용이 증가하고 가게들의 대출 상환 부담이 증가하면서 파산이 늘어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정책 일반자들이나 정책을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 물가가 올라가는데 긴축을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게 금리가 그냥 핵심입니다. 네. 이 중에서 한 가지를 더 제가 가져온 게 뭐냐면 요 표인데요. 이게 뭐냐면 각 그 신용에 대한 론 타입에 대한 연체율이에요. 이거 되게 독특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 빨간 선이 있죠. 잘 보이죠. 이게 뭐냐면 학자금이에요. 학자금 대출. 학자금 대출이 학자금 대출. 연체가 10.3%. 갑자기 늘어났어요? 네, 10.3%인데 가만히 보면요. 여기에서부터 요까지 수직으로 내려왔죠. 이거 네. 왜 그랬을까요? 미국도 되게 독특한 나라입니다. 그 학자금 대출 그 막 탕감해 준 거예요. 탕감. 그냥 없애준 거예요. 네. 아, 팬데믹 때 지나고 나서 그냥 탕감해 줘 버렸습니다. 네. 미국도 굉장히 모럴로제도 대단한 것 같아요. 학자금 대출 제가 보기엔 안 갚아도 그냥 안 갚아도 돼. 네. 위험만 생기면 다 탕감해 줘. 학자금 대출을. 그랬다가 대탕감 받아놓고 또 막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또 올라간 겁니다. 여기 지금 학자금 대출이고 이건 크레딧 카드입니다. 13%. 와 많이 올랐네요. 잘 보시면 글로벌 금융위기 때가 여기예요. 아 그러네. 여기예요. 크레딧 카드의 이게 연체율이고요. 이거 학자금 대출이고 이거는 자동차 대출. 이거는 글로벌 금융위기 때다 또 높아졌습니다. 지금 오토론이요. 네. 그러니 지금 이 물가 이게 금리가 오르면 되게 어떻겠어요. 이런 걱정을 하는 거죠. 근데 이걸 반대로 생각해 보면 미 행정부 트럼프 행정부에서 가만히지 않겠구나. 네. 조만간 액션이 나올 수 있겠구나. 그걸 만약에 믿는다면 여기서 물러서지 않고 매수해야 되죠. 그걸 믿는다면. 어렵다. 예, 그렇죠. 어렵죠. 그러니까 이제 확인을 좀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제가 말씀드리기를 매수 대기. 이미 좀 정리 좀 해놓은 분은 네. 매수 대기. 근데 아직 안 됐다. 그러면 센 놈으로 다시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약한 애 빼가지고 센 걸 살 준비. 준비. 근데 원래 셌던 종목인데 내가 예를 들어서 SK하이닉스 삼성전자를 가지고 있었는데 내가 못 팔았어. 사전적으로 못 팔았어. 그럼 막 떨어지는데 같이 팔 거예요? 아니죠. 걔네들은 보유. 심플하게. 네. 네,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좀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까지 설명을 좀 드렸고요. 미중 정상회담 종료 기대에 의한 강세가 오히려 실망 매물이 됐다. 그리고 잠시 주춤했던 이란 리스크가 다시 부각됐다. 저는 심지어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제가 이제 10년 만에 국제 수익률 하면서 항상 얘기 드리는데 만약에 국채 수익률이 하향 안정화 됐으면 주말에 트럼프 대통령이 액션을 취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란에 대해서 액션을 취하지 못했던 것은 저 국채 수익률 때문에 그랬을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채 수익률이 만약에 낮아지면 더 공격 감행할 수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했었어요. 못한 게 국채 수익률이니까 금리가 올라가서 그렇다. 저는 그래서 주말에 트럼프 대통령이 저거 뭔가 행동할 수 있겠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제 계속 시황을 지난주에 얘기를 했었고요. 그런데 이제 액션이 없었던 거는 아마 여기에 걱정을 상당히 하고 있지 않을까 지금 네. 트럼프 행정부는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근데 저 정도 올라갔으면 오히려 더 유화적인 뭘 내놨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어떤 액션이 있었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지금 이도저도 못 하고 있으니까 지금
뭐라고 표현할까요? 머리 맞대고서 지금 뭐 어떻게 해야 되냐 하고 있겠죠. 진퇴양난에 지금 빠져버렸고. 네, 지금 하고 있겠죠. 지금 네. 상황이. 예,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이번 주에 구글의 그 개발자 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테마가 가능합니다. 신규로 어떤 뭐랄까요 하드웨어라 아니면 네. 소프트웨어의 기술 이런 부분이 나오는가 그리고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번 주에 하고요. 제일 중요한 건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FMC 의사록입니다. 지금 왜냐하면 금리 때문에 시장이 금리에 영향을 받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네. FMC 의사록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래서 얼마나 매파적인가 이 부분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스페이스X 상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금들이 그쪽으로 좀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자금을 이동하는데 어딘가를 팔아야 되고 뭘 하겠어요? 이미 좀 팔기 시작한 가파르게 오버슈팅한 종목들을 좀 팔겠죠. 예, 인텔이니 뭐 이런 예, 그렇죠. 반도체. 인텔 같은 거 좀 팔 가능성이 좀 있겠죠. 예. 그렇게 좀 보여지고요. 우리나라는 단기 급등한 부분들 그리고 수급 불안이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훨씬 더 심한 거예요. 이 와중에도 뭐 지난 금요일 날 개인들이 8조 원 샀습니다. 8조 어마어마하게 샀는데 그 수급부터 잠깐 말씀을 드리면 요거예요. 이건 1월부터 5월까지 지난주 금요일까지입니다. 외국인들이 이게 뭐예요? 100조 판 거죠. 100조. 100조. 외국인들 100조 팔았습니다. 언제부터요? 198조. 1월부터 올해만. 올해 100조 팔았어요? 예, 98조 원 팔았으니까. 그리고 개인들이 67조 샀고요. 금융투자가 40조 샀습니다. 기관들 다 전부 다 팔았습니다. 네. 예, 그리고 5월 달만 외국인들이 30조 팔았습니다. 개인들이 딱 30조 샀고요. 금융투자 5조 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개인과 그 ETF로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지난주 금요일로 보세요. 지난주 금요일날 외국인들이 6.3조 팔았거든요. 개인들이 8조 샀죠. 근데 금융투자 팔았죠. 그러니까 밀린 거예요. 그래서 밀린 거예요. 그래서 이 수급을 보면은 전반적으로 개인들이 그리고 ETF를 통해서 들어오고 있는데 이 ETF의 기대감이 상당히 있고 여전히 탄탄하게 지금 시장 주변 자금의 예탁금이 134조 정도 된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 자금이 이제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지난번에 한번 하락했을 때도 그냥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 표현이 좀 어떻게 들을지 모르겠지만 다시 좀 반등을 해서 이 매수자들이 수익을 내야 됩니다. 그래야지 수익이 주식시장이 선순환이 되거든요. 네. 이 매수자들이 만약에 밀려가지고 매도가 손절매가 나오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회복이 되게 어려워요. 지금 앞으로 시장을 다시 더 올라가서 9천을 보고 만을 볼 수 있느냐 없느냐는 지금 매수한 사람들이 수익을 내야 돼요. 네. 지금 밑에서 매수한 사람들 수익을 내지 못하면은 그러면 이제는 매물이 되는 겁니다. 그게 매물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부터 하반기 시황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서 뭐 잠깐 시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저는 뭐 이렇게 한번 적어왔어요. 오늘 그냥 제가 4월 말에 5월의 시장에 대한 전망을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때 뭐 어떻게 말씀을 드렸냐면 작년 6월부터의 대세 상승은 제가 여기 표는 안 가져왔으니까 한번 볼게요. 그냥요. 지금 여러분들이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그냥 오늘은 잠깐 시황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1차 6월부터 상승, 1차 상승이 있었고 조정부였고 2차 상승이 있었고 조정부였고 3차 상승이 있었고 3차 상승이 굉장히 컸습니다. 이거 소위 엘리엇 오파동이라고 해요. 그리고 크게 빠졌잖아요. 그러면 이제 끝난 거예요. 이 상승은. 이번 상승은 이걸로 계산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요? 예,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이게 끝나고 나면 여기서 1차, 2차, 3차, 4차 이런 기속 분석은 없어요. 네. 예, 그런 건 없는 거고 여기서부터 다시 이제 시작해서 하는 건데 제가 그때 4월 말에 말씀을 드리기를 4월 달에 이게 월로 보시면요. 이게 지금 4월이거든요. 4월 달에 30%나 올랐어요. 네.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에 5월은 4월 달보다 높게 상승을 하지 못한다. 그러면서 이게 박제돼 있기 때문에 그대로예요. 거짓말로 수도 것도 아니고.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보다 많이 올랐어요. 제가 틀린 거죠. 그래서 한 10% 오르면 7,260포인트, 15% 오르면 7,590포인트를 5월 정도로 봅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근데 이게 8,000 찍었죠. 네. 8,000 찍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밀린 거예요. 굳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맞고 틀리고가 아니고 제가 생각하기에 이번 5월에 지금 조정을 보이고 이러는데 그러면 이 바운더리에 이 안에 있을 개연성이 상당히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더 떨어진다면
어떤 우리가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수 있을까? 이걸 말씀드려볼게요. 금요일날 8전 찍고 곧바로 7,493포인트 갔습니다. 이것도 독특하죠. 라운드 피겨 8,000포인트를 찍고 밀리잖아요. 어떤 가격을 찍고 밀린단 네. 말이에요. 이제 그리고 나서 조정을 항상 보이는데 제가 제일 걱정하는 건 이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물리적 공격을 했을 경우 이게 작년에 지난 3월에 있던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거는 일봉으로 보면 안 되고 일봉으로 보면 요거야 뭐 금방 내려갈 수 있으니까 요거는 이제 이 주봉으로 이제 판단을 좀 하거든요. 이 판단을 해서 제가 볼 때 여기 보시면 이격 자체가 이거 지금 우리나라 지수고요. 미국도 똑같은데 그냥 우리나라 볼게요. 요 지금 이 파란 선을 제가 일부러 굵게 해놓고 지금 쓰고 있는데 이걸 10주 이동 평균선이거든요. 주봉을 볼 때. 네. 얘하고 이 이격 자체가 이렇게 크지 않잖아요. 네. 이격이 이렇게 크게 나니까 이렇게 내려오지 않습니까? 지금은 더 커요, 이격이. 이게 훨씬 더 크잖아요. 여기부터 네. 여기까지가. 그러니까 얘가 좀 내려올 개연성이 있다라는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물리적 공격을 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10주 이동 평균선 그 아까 파란 선까지는 내려오지 않을까. 왜냐하면 10주 이동 평균선도 그렇게 굉장히 센 거예요. 그걸 지키고 가더라도 네. 굉장히 센 건데 이미 많이 벌어져 갖고 그래서 그게 지금 몇 포인트 하면 6,220포인트고요. 물리적 공격을 하지 않으면서 계속 질질 끌면서 노이즈가 계속 있어. 그럼 한 5주 이동 평균선까지 봐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번 주만 본다면 이번 주에는 그냥 21도 평균선 일봉에 21도 평균선 근처. 사실은 22도 평균선, 5주도 평균선 이렇게 했는데 이런 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제가 이렇게 써놓기만 써놨지만요. 제가 이걸 믿고 신뢰하지는 않습니다. 네. 이평선 지지하고 뭐 저하고 저는 그걸 믿지는 않아요. 네. 근데 이격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그 이격에 어느 정도 퍼센트까지 내려올 수 있나를 제가 계산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충 이거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결론. 7,000포인트를 위협하면서 만약에 하향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면 지금 7,493이니까 7,000포인트 깨는 것도 엄청 많이 빠지는 거예요. 네. 그러면 저가 매수 심리는 또 작용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서두에 오늘 시작하자마자 말씀드렸지만 이미 어느 정도 가지치기 또는 현금 확보가 되신 분이라면 매수 대기. 네. 그냥 사는 게 아니고. 저는 그래요. 여러분은 뭐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주식투자 정답은 없는 거잖아요. 네. 뭐 그냥 줍줍을 하실 분은 하시고 그건 모르지만 저는 매수 대기 그렇게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시장 하락의 원인이 외부 충격에 의한 확실한 원인이 있으면 회복이 빨라요. 전쟁이야. 그럼 전쟁이 끝나. 네. 팬데믹 끝나. 이게 확실한 이유가 있으면 그 이유에 대해서 시장이 반영을 하면서 그냥 끝내버립니다. 그런데 이번 하락은요, 물론 전쟁이라는 확실한 몸의 이유가 있기는 하지만 그걸로 인해서 이런 파생이 됐지만 지금은 중국 가서 뭔가 해결책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그런 게 해결 하나도 안 됐어. 네. 그리고 지금 전쟁은 계속 이어지고 있고 그 와중에 물가가 오르고 있고 금리가 올라가고 있어. 이거는 확실하게 뭔을 아까 전프로님이 정확하게 지적하신 거예요. 그럼 뭘 하면은 국제 수준 떨어질 거야? 이게 명확하게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명확하게 있지 않으면 시장은 급반등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이제 질질 끌려갑니다, 그냥.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폭을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는 이번 이 조정은 네. 기간이 얼마나 갈지 보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이제 이건 누가 해결할 수 있냐면 배선 장관이 해결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배선 장관의 뉴스를 좀 많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정도 생각합니다. 지금 상황은. 노조 이슈는 혹시 이번 장에 영향을 얼마나 좀 줬을까요? 저는 이번 장에 영향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영향은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크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게 제일 크지. 매크로가 훨씬 더 큰 거지. 네. 그거야말로 노이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거는 그냥 노이즈는 확실한 이유가 있는 하락은 그게 해결이 되면서 해소가 되면 끝나버리는 거거든요. 네, 그거는. 네.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미중 정상회담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 행보를 취하지 않을까를 걱정을 했던 이유는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랬습니다. 미국이 이러한 상황에서 핵 프로그램 20년 중단해야 된다. 그게 진짜 약속해야 되고 모든 연료 반출해야 되고 생산 중단하지 않으면 공격하겠다. 이런 얘기를 막 했었고요. 그리고 정상회담이 진짜 결과가 안 좋았다라고 얘기하는 것 중에 대표적으로 이것만 한번 이제 읽어드려볼게요. 시진핑 주석이 정상회담 중에 이런 얘기를 한 거잖아요. 만약에 중국이 우리가 대만 공격하면 미국이 막을 거냐고 질문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돌아가는 길에 그런 건 이야기하지 않았고 대만 문제 관련해서는 어떤 약속도 하지 않았다. 아니, 근데 저런 질문을 하나? 그러니까 이번에는 예. 진짜 트럼프 대통령이 진짜 약한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그냥 이거는 뭐 할 얘기도 많고 정치하시는 분들 얘기하는 거니까 우리는 하지 그만하죠 뭐. 아, 네. 예. 트럼프 대통령 그 화면 우리 맨날 보는 거 봐셨죠? 시진핑 주석은 이렇게 있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고 하는 거 보셨죠? 공손한 모습. 네, 공손한. 그리고 요번에 그렇게 보여줘서 시장이 바라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어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렇게만 정도 요거는 좀 하시고 같고. 그래서 뭐 이란 전쟁의 호르무즈 관련돼서도 미국 측에서는 뭐 잘 됐다고 하는데 중국에서는 야, 우리 그런 거 한 적 없어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보통 만약에 시진핑이 중국이 대만 공격하면 미국이 막을 거냐 만약 이렇게 물어봤다면 그게 어느 정도까지 팩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평소에 트럼프면 아주 흥미로운 질문이네 한번 해봐 어떻게 하는지 뭐 이 정도 워딩이 나가야지 정상인데 그런 건 얘기하지 않겠다고 했다는. 그러니까 이제 시장이 왜 이거 우리 중국인이 미국인이 뭐 정치인이 이런 거 다 얘기하지 마세요. 혹시 댓글에 있으면 그런 거 말고요. 주식 시장은 지금 미국을 바라보고 가고 있어요. 네. 시장은 미국의 정책과 미국을 바라보고 가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힘을 잃으면 잃을수록 주식 시장은 그게 좋지 않습니다. 그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어느 쪽을 편을 두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설명을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국제 수익률 올라간 부분에서 걱정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아까 설명을 좀 이렇게 드렸고요. 이 부분은요. 그리고 이것도 독특합니다. 요번에 유가 급등했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전기차 판매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6% 올랐고요. 유럽은 27%, 남미, 아프리카는 2배 증가하고 여기는 원래 많지 않았으니까 2배 증가했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다 증가했는데 미국만 마이너스 23%. 이게 세액공제 폐지하면서 이런 일이 벌어졌고요. 그러면 뭔가 차를 샀어야 될 거 아니에요. 중고차 판매량이 17% 늘어났다고 해요. 그러니까 미국의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좀 보여주는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요 뉴스도 되게 흥미로운 뉴스였죠. 하나금융그룹의 하나은행이 카카오 인베스트의 지분 6.5%를 1조 조금 넘게 1조 원대로 지분 인수를 이번에 했습니다. 하나그룹은 두나무의 자체 블록체인인 기와체인과 협력해서 해외 신사업 공동 발굴과 신개념 조합과 자산관리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러면 카카오도 뭔가 이게 AI 사업을 해도 그런데 카카오는 왜 이걸 팔게 됐냐? 카카오 2015년도에요. 무려 9.5%로 33억에 산 거예요. 33억에 사가지고 그 중에 일부를 팔았는데 1조를 받은 거예요. 야. 1조를 받은 거예요. 이 투자 성과가. 잘했다. 네. 나머지는 가지고 있고요. 4% 갖고 있고 지금 그러는 거거든요. 그 회사 가치가 330억쯤이었나 보네. 그죠? 10%에 그렇죠. 33억에 샀으니까. 야, 근데 그거를 나중에 1조에 팔았어요. 1조에 일부를 팔았는데 그나마도 지금 한 3% 넘게 남아 있는 거고. 네, 4% 갖고 있고요. 와. 네, 그렇게 지금 된 건데요. 근데 이제 카카오 측의 얘기는 요겁니다. 이번 처분에서 이 자금을 가지고 미래 투자의 재원으로 이걸 좀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카카오가 제가 예전에 카카오에 약간 비판적인 얘기를 하면서 카카오는 뭘 해야 된다고 계속 말씀드렸냐면 카카오는 계열사 정리를 해야지만 카카오가 주가가 반응을 한다. 네. 그 얘기를 계속 많이 좀 드렸습니다. 근데 요즘에 카카오 보니까 계열사 정리 엄청 많이 팔더라고요. 뭐 다음도 팔고 많이 팔더라고요. 그러니까 수익 정리 작은 회사들 많이 팔고 있더라고요. 네. 근데 빨리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네. 지금 진행이 좀 되고 있어서 그 다음의 행보와 카카오가 어떤 투자와 어떤 걸 하고 있는지가 앞으로는 이쪽에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이런 뉴스를 좀 가져오냐면요. 여전히 우리나라 투자자분들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못지않게 카카오와 네이버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뉴스를 한번 전해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뭐 지금 시황 관련된 뉴스를 오늘 시황이 제일 중요하니까 저의 결론은 이미 말씀드렸고요. 거기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뉴스들이 시황 관련 뉴스들이 있었는데 좀 말씀드려 볼게요.
노무라 증권에서 삼성전자 59만 원, SK하이닉스 400만 원으로 목표주가 상향 보고서가 나왔어요. 근데 이제 예전에는요, 제가 지금 같은 우리 시장이 많이 활성화되기 전이었다면 저는 의심했을 거예요. 예전에 이 외사들의 특징이 뭐냐면 목표주가 올려놓고 지들은 파는 경우가 많았어요. 네. 그렇게 의심을 예전에 많이 했는데 지금은 그런 시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하튼 계속 높이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경기 민감주로 보면 안 된다. 구조적 성장주로 봐야 된다 얘기를 하면서 두 기업의 선행 PER이 6배로 현저한 저평가다. TSMC 현재 멀티플 20배로 보고 있는데 여기 훨씬 더 저평가다. 그러면서 이제 목표 주가를 높였습니다. 이렇게 지금 가격에 뭐 2배 이상이 좀 되고 있는 가격이에요. 그런데 굉장히 독특한 건 뭐냐면 이게 옛날 나온 게 아니고 지난주 금요일 날 나온 거예요. 키움증권은 SK하이닉스 목표 주가 190만 원. BNK투자증권은 SK하이닉스 목표가를 185만 원. 너무너무 차이 나게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짤로 많이 돌아다니는 것 중에 하나 뭐냐면 올해 1월서부터 지난주 금요일까지 우리나라 증권사나 외사 증권사에서 나오는 올해 목표 주가와 영업이익 전망. 파라다이스 뭐라 되게 웃겨요. 정말 다이내믹하게 연초에 거의 대부분 삼성전자를 20만 원 아래로 대부분 봤어요. 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좀 이제 바뀌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무튼 59만 원에 400만 원짜리가 나왔는데 국내의 증권사들은 상대적으로 상당히 낮게 보는 데도 되게 많고 높게 보는 데도 있고 이게 극명하게 차이가 많이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 와중에 이거 보세요. 요 왼쪽에 있는 거는 뭐냐면은 반도체 ETF에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작년 10월 이후에 어마어마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막대 그래프 보면요. 중간에 좀 빠졌다가 지난 한 주 동안 또 들어온 거예요. 네. 그리고 이 오른쪽 거 뭐냐면 이달 27일 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기초자산을 하는 ETF예요. 단일 종목 네. 레버리지 ETF. 이만큼 들어옵니다. 이만큼. 그러니까 이쪽으로 수급이 무조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쏠림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런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어떤 경험을 했어요? 우리 그 코스타 ETF나 뭐 이런 것들, 액티브 ETF나 이런 것들 엄청 인기였는데 좀 실망도 있었고 그랬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변동성이 이렇게 심하게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 좀 나타났다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5월 27일 날 자산운용 8개사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개별 주식 기초자산 ETF까지 16종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금들이 반도체에 쏠리면서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 이런 것들을 보니까 빠지면 다시 사야 되고 다시 사고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수급 전략이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주가에 대해서 뭐 이들은 맞고 이들은 틀리고는 아니잖아요. 또 이들이 맞고 이들이 틀리고 아니잖아요. 너무너무 이게 차가 커요. 그래서 요즘에 반도체 쪽의 전문가분들의 유튜브 여러분 궁금하시니까 많이 보시죠. 그 내용 보시면 대부분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뭐 이게 워낙 크니까 이제는 뭘 분석하기보다는 확인하면서 있는 그대로 가자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합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자신 없는 거 잘 모르는 거죠. 지금 이제 그런 거니까. 근데 이거 저 이익 전망이 달라서 목표 주가가 다른 거예요? 아니면 그 이익 전망은 다들 많이 벌 걸로 생각하는데 그냥 뭐 가격에 대한 부담 이익 전망은 비슷하더라고요. 신기한 게. 정확히 이익 전망은 비슷했어요. 비슷해요? 네. 그럼 뭐 왜 시각차가 이렇게 크게 나요? 이익 전망은 비슷한데 여기도 보세요. 키움증권이 2분기 하이닉스 입장 70조 원으로 잡아놨잖아요. 다른 데도 이 정도예요. 지금 삼성전자 한 100조 원 가까이 잡고 있거든요. 비슷하게 보는데 이거예요. 이걸 경기 민감주로 볼 거냐 구조적 성장주로 볼 거냐서 멀티플을 어떤 데는 높게 주고 어떤 데는 낮게 주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헷갈리는 거죠. 그러니까 더 헷갈리는 거죠. 근데 이런 것 같아요. 저의 의견을 예전부터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상반기까지는 걱정하지 말고 하자. 적극적으로 하자. 네. 상반기까지는. 근데 그 상반기가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하반기에 가면 갈수록 점점 우려와 그리고 걱정이 더 심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가격이 워낙 급등했는데 그 가격 성장률을 계속 유지시킬 수 있을 거냐. 이런 부분이나 그리고 시장 자체도
상반기에 이렇게 급등한 상황에서 하반기에 점차로 걱정하는 목소리가 있을 거고 그리고 거기에 지금 걱정거리가 나온 거잖아요. 금리 인상에 대한 네. 이런 걱정거리가 나온 거기 때문에 매크로가 금리 인상한다는데 어마어마한 실적이 나니까 우리는 갈 길을 가서 우리 주가는 여기 갈 거야? 말이 됩니까? 아니에요. 매크로가 안 되는 금리 인상하는데 얘들 주가 이익이 나도 이거 못 갑니다. 네. 그러니까 매크로가 우선이거든요. 그렇게 같이 연결해서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예, 구체적인 뭐 아까 시황 전반적으로 말씀드렸고요. 요 몇 가지만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스피 8,000포인트 여전히 저평가라고 FM 가이드의 추정치를 가지고 또 설명하는 데는 뭐냐면 컨센서스 추정이 재고 이상이 있는 196개 기업의 올해 영업이익 전망이 866조 원 전망하고 있다고 합니다. FM 가이드 기준입니다. 평균이에요. 그럼 이 멀티플 10배면 얼마예요? 8,600조잖아요. 네. 그럼 만 넘습니다. 시가총액 8,600조 하려면 많이 예. 넘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리아 계좌 때문에 서학개미들 우리 주식 보시면요. 올해 초에 1,467억 달러였다가 1,670달러였다가 1,460억 달러 좀 감소했었거든요. 다시 늘어서 2,000억 달러가 넘었었어요. 왜요? 뭐 때문에 있을 것 같습니까? 미국이 좀 멈춰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다시 저점으로 또 뜨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면서 반도체주 미국 반도체주로 가면서 2천억 달러가 돌파를 했어요. 그래서 보관액이 이제 300조가 넘는 거거든요. 이게 차지 어마어마하지 않아요? 가만히 수치를 치면 우리는 그냥 무심코 들으면은 그냥 그렇구나 생각할지 모르지만 보세요. 4월 한 달 동안 인텔을 6.4억 달러 샀대요. 이게 얼마입니까? 8,000억, 9,000억? 1조. 1조입니다. 1조. 네. 단일 종목에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이 1조를 산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런 정도예요, 지금. 그런 정도예요. 네. 어마어마한 자금이 주식시장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를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300조를 갖고 있다니까요, 지금. 300조. 그러니까 환율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그렇겠네요. 거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런 와중에 이제 지난주에 정프로는 안 계셨지만 제가 이걸 걱정하면서 뉴스를 말씀드렸는데 저의 의견도 말씀드렸고요. 국민연금이 지금 현재 전체 자산 1,608조 중에 국내 주식이 24.5% 정도 가지고 있는 걸로 추정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국내 주식 한도가 14.9%거든요.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5%까지 돼요. 그럼 19.9%예요. 그러면 20%로 치고 4.5%를 팔아야 되는데 4.5%가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4.5%면 100조가 넘습니다. 그렇잖아요. 100조 가까이 됩니다. 100조 가까이. 그래서 걱정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내 주식 비중을 확대할 거냐 아니면 리밸런싱을 늦춰서 천천히 할 거냐. 저는 이 후자를 얘기를 했습니다. 천천히 리밸런싱을 한 번에 하면 기기적으로 하면 시장에 충격을 줍니다. 네. 그래서 적어도 사지는 못할 망정 이렇게 급하게 파는 걸 하지 못하는 정책을 이번에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더 보유를 늘려야죠. 그것도 이제 왜냐 시총이 높아졌으니까 저도 그 의견을 드리긴 했는데 이제 그런 반론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쉽지 않은 거고요. 쉽지 않은 거고. 어쨌든 뭐 국민들 미래의 돈인데. 예. 네. 알겠습니다. 근데 또 우리 시장에 계속 이렇게 좀 잘 돼야 국민연금도 고갈 시점이 그렇죠. 점점 네. 늦춰지는 거니까 미래 볼만한 시장은 미국, 우리나라, 뭐 중국 요 정도밖에 없다 이런 생각으로 좀 미래에 대한 투자 잘 하기를 바라면서 여튼 오늘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2차 협상 네. 조정 고 삼성전자가 잘 타결이 되면 시장 분위기도 좀 바뀌겠죠. 거기에 대한 뭐 어쨌든 심리가 많이 좀 작용이 될 테니까. 맞습니다. 예. 네.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면서 박병창 이사님은 여기서 보내드리고요. 내일 아침에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우리 돈나무 언니, 캐시우드 언니, 캐시우드의 네. 웹 세미나, 웨비나라고 하는 네. 여러분들이 직접 질문하고 캐시우드의 답을 직접 들어보는 그런 시간이 이제 다가오고 있죠. 5월 21일입니다. 저녁 8시. 삼전 파업 예고 날이랑 똑같네. 아이고야. 자, 하여튼 그래서 네. 그거 하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하시고 그렇죠. 네. 구독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 중에서 웨비나에 참여할 수가 있는 거라서 미리 구독은 하셔야 됩니다. 근데 구독하면은 우리 박병창 인사님의 그 스팟 시황 같은 것들도
볼 수 있고 네. 그다음에 강연 영상도 볼 수 있고 여기다가 웨비나까지 하는 거니까 웨비나를 위해서라기보다는 구독 서비스 이용하시면서 그렇죠. 네. 웨비나도 참여하실 수 있는 기회를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구독 서비스 또 해보신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니까요. 네. 그거 리뷰들도 한번 보시고 결정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저는 우리 오픈 개장 시황을 여러분께 전해드릴 텐데 오늘 보니까 분위기가 시총 상위 종목들은 다 좀 빠지고 있습니다. 네. 자,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날 시황 잘 챙기셔야 되겠죠? 우리 빈센트님과 우리 정프로님이 더블밸류업 통해서 시장 상황 잘 챙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내일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